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컴컴한 밤하늘,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을 보고 있으면 춥습니다. 아충! 여러분은 별 구경할 때 바람막이라도 하나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별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그림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아주 특별한 재료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마스킹 테이프로 마스킹 작업을 해줍니다.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마스킹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주 특별한 재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60색 무독성 크레파스입니다. 집 근처 문구점에서 9,100원에 구매했습니다. 국민학생 때는 18색 크레파스도 벌벌 떨면서 구매했었는데 그 꼬맹이가 어느덧 60색 크레파스를 일시불로 플렉스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크레파스는 다 사용하고 나면 가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꼼꼼하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60색 크레파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찬란히 빛나는 60가지 색의 향연이? 내부 디자인이 깔끔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런 펼쳐지는 날개 같은 디자인은 화구 쪽에서 프리미엄 라인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60색 크레파스답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연한 레몬색으로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연필의 흑연이 그림을 더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연필 깎기가 귀찮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스케치는 대략적인 위치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크레파스는 그리면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케치를 마치고 가장 밝은 색부터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색부터 칠하는 이유는 밝은 색 위에 어두운 색을 올리는 것은 간단하지만 어두운 색 위에 밝은 색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부터 칠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흰색 크레파스를 활용해서 색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색으로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부분에 흐름을 잡아주었습니다.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을 칠하기 전에 손등에 발색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잠시 뷰티 유튜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색을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군청색과 흰색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흐름을 대략적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검은색을 조심스럽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은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칠하면 되돌릴 수도 없고 주변까지 얼룩덜룩해져 버립니다. 손등이 진짜 뷰티 유튜버 같네요. 위쪽이 어느 정도 그려졌으니 다른 부분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한 부분의 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해주고 다른 부분을 거기에 맞춰 그리면 진행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곳만 계속 그리면 지겹습니다. 지겨운 것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불기둥이 아닙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갈색, 고동색, 쑥색, 검은색을 적절히 섞어 그려주었습니다. 이어서 밤하늘의 아랫부분을 칠해주었습니다. 중앙 흐름의 경계선을 조금 진하게 해주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마치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인상이 또렷해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칠하는 것이 아니라 밑색을 깔고 밤하늘 부분을 그릴 때는 선을 콕콕 그어 흐름과 질감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하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 이제 마을과 숲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색으로 마을에 스케치를 해주었습니다.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교회 첨탑이 포인트입니다. 자연스러운 밑색을 위해 흰색 크레파스를 계속 문질러주면 부러집니다. 사실 저의 숨겨진 슈퍼파워는 괴력입니다. 여튼 밑색 까는 것과 두꺼운 선 올리기를 반복해줍니다. 마을 부분을 대충 그리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하지만 이 그림은 밤하늘 부분과 사이프러스 나무만 열심히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잘 그린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줍니다. 여기까지 그릴까 했지만 갑자기 넘치는 창작 욕구가 저의 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었습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는 그림을 완성하고 떼어내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별이 빛나는 밤을 연장하여 스케치를 해주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가로 92.1cm, 세로 73.5cm입니다. 그가 본 풍경은 분명 그것보다 클 것입니다. 작품 캔버스의 바깥은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별이 빛나는 밤은 고우가 직접 보고 그린 작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의 귀가 잘리는 사건 이후 생레미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생레미에서 보이는 밤 풍경과 네덜란드의 마을의 모습을 결합시켜 그린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그리다가 넓은 곳에 밤하늘을 시원시원하게 그리니 작업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그림은 크게 그리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가 보았을 혹은 상상했을 밤하늘은 이렇게 별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고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크고 밝게 빛나는 별들은 주변에 레몬색을 넣어 더 빛나도록 칠해주고 주변에 작고 초롱초롱한 별들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별들이 너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별이 아니라 가로등 같아 보입니다. 좀 더 불규칙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손으로 문지르고 위에 좀 더 진한 색을 칠해주면 됩니다. 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중간중간 흐드러지는 빛을 밤하늘 곳곳에 칠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땅을 그릴 차례입니다. 넓은 부분을 칠할 때는 크레파스를 눕혀서 사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먼저 흰색을 깔아주면 색을 좀 더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고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 좀 덜 아픕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마찰력 때문에 생각보다 아프거든요. 주변에 올리브 나무를 그려주고 첨탑과 마을을 조금 더 그려 넣어 주었습니다. 너무 대충 그리는 것 같다고요? 모든 요소의 디테일이 살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밤하늘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을을 좀 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튼 사이프러스 나무도 적당히 형태를 맞춰 연장시켜줍니다. 이러니 무슨 초콜릿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거대 초콜릿, 아니 사이프러스 나무를 검정각 짙은 녹두색으로 어둡게 표현해줍니다. 전체적인 디테일을 잡아주고 옷장에서 찾은 전동 지우개로 마을 부분을 조금 묘사해줍니다. 전동 지우개는 이런 얇고 디테일한 부분을 묘사할 때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면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완성입니다. 사실 별이 빛나는 밤은 크레파스로 그리기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따라 그리실 분들은 꼭 원작과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상에서도 여기저기 스트레스 받는 것 천지인데 그림 그릴 때는 좀 더 자유롭고 재밌는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그리실 때 제 유튜브 틀어놓고 그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살롱 주인장 김작가였습니다.